홍해에서 미국 군함을 미사일 등으로 공격하는 예멘의 친이란 반군 후티가 중국 위성 기업의 지원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미국 정부가 발끈하고 나섰습니다. 그리 안에 또 중국이 러시아에 무기 지원을 해주고 있다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의 폭로가 나오는 시점에서 이 문제까지 불거지면서 여기에 대한 국제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견해들이 커지고 있습니다. 와이타임스의 문제를 짚어봤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스는 현지 시간으로 18일 중국 군부와 연계된 중국 위성 회사가 이란의 지원을 받고 있는 예멘 후티 반군에게 홍해에 있는 미 군함과 국제 선박을 표적으로 삼을 수 있는 위성 이미지를 제공하고 있다면서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 인민해방군과 연계된 위성 관련 회사인 창광 위성 기술 주식회사가 후티 반군의 위성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고 베이징에 거듭 경고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이어서 미국은 그동안에 이 문제를 중국에 제기하면서 베이징 당국이 후티 반군에 대한 위성 이미지 제공 문제를 해결하도록 여러 차례 촉구했지만 중국은 이런 경고를 무시해왔다면서 중국 당국의 이런 처사는 후티 반군의 위성 이미지를 제공하는 것에 대해 암묵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미 국무부 대변인인 태미 브루스는 창광 위성 기술이 후티 반군의 테러 공격을 지원했다는 것은 미국의 이익을 정면으로 겨냥한 것이라면서 미국은 후티 반군을 지원하는 창광 위성 기술 등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창광 위성 기술의 후티 반군 지원 문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산 제품에 대해 엄청난 비율의 관세를 부과하면서 미중 간 무역 전쟁이 격화되는 와중에 터져 나왔다고 짚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에 따르면 창광 위성 기술은 지난 2014년 지린성의 성도인 창춘 중국과학원과 합작 투자로 설립된 회사인데 명목상으로는 상업적 위성 이미지 회사이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민간 및 군사 고객 모두에게 글로벌 감시 역량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연히 이곳의 모든 정보는 인민해방군과 공유되고 있습니다. 창광 위성 기술과 관련해 미국 정부와 협력하는 컨설팅 회사인 블루패스 랩스의 중국 방위 전문가 매튜 브루제스는 작년에 창광 위성 기술이 궤도에 100개의 위성을 배치했으며 2025년 말까지 300개를 배치할 계획이라면서 그렇게 되면 10분마다 전 세계 모든 위치의 이미지를 반복해서 촬영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미 국무부의 태미 브루스 대변인은 파이낸셜 타임스의 관련 보도에 대해서 중국의 창광 위성에 대한 보도가 모두 맞다라고 확인했습니다. 브루스 대변인이 이어서 미국 정부가 창광 위성의 행동에 대해 중국 정부의 비공개로 문제를 제기했는데도 중국 정부가 창광 위성을 지지하고 있다면서 이는 평화를 지지한다는 중국의 주장이 공허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사례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브루스 대변인은 또 홍해에서 항해의 자유를 복원하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우선순위라면서 미국은 후티 같은 외국 테러 조직을 지원하는 그 누구도 용납하지 않겠다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브루스 대변인은 중국이 자국을 세계의 평화 중재자로 묘사하지만 실제로는 중국 정부와 기업이 러시아, 북한, 이란 정권과 이란의 대리 세력을 경제 기술적으로 지원한다면서 중국 공산당은 계속해서 이들 정권을 돕고 있으며 중국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속하는 데 필요한 이중 용도 제품을 제공하고 북한의 탄도미사일 개발과 이란의 테러 활동을 돕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중국이 이렇게 후티 반군의 위성 이미지를 제공하면서 미군에 대한 공격을 돕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는 가운데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현지 시간 17일 중국이 러시아에 무기를 공급하고 있다는 증거를 입수했다고 주장해서 파문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현지 시간 18일 젤렌스키 대통령이 이날 우크라이나 키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중국 측 대표들이 러시아 영토 내에서 일부 무기 생산에 관여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면서 다음 주에 더 구체적인 상세한 정보를 공개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중국의 직접적인 무기 지원 의혹을 제기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지금까지 북대서양 조약 그러니까 나토도 중국이 러시아에 군사적으로 전용될 가능성이 있는 이중 용도 부품이나 군사 관련 기술을 제공하고 있다고 비난해왔지만 무기 직접 공급에 대해서는 언급한 적이 없습니다. 특히 이날 프랑스 파리에서 미국, 우크라이나, 유럽 간의 종전협상 관련 회동이 열렸다는 점에서 서방이 대러시아 압박을 촉구하기 위해 관련 주장을 한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블룸버그는 워싱턴 주재 중국 대사관과 크렘린궁 대변인 드미트리 페스코프는 이메일 논평 요청에 즉시 응답하지 않았다면서 중국은 이전에
러시아에 무기를 공급한다는 의혹을 부인해왔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블룸버그는 유럽의 관리들을 인용해서 중국과 러시아 기업들은 우크라이나에 배치된 이란 모델과 유사한 공격용 드론을 공동으로 개발하고 있다면서 이는 베이징이 서방 관리들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모스크바에 직접 살상적 지원을 제공할 가능성이 있다는 신호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젤렌스키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자국이 러시아에 무기를 공급하고 있는지 직접 문의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시진핑 주석은 무기가 러시아에 판매되거나 방입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지만 젤렌스키 대통령은 하지만 우리는 다른 정보를 접하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미국이 중지한 부분 휴전에 대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원칙적 합의 이후에도 전반적인 러시아의 공습 규모는 줄어들지 않았다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어서 러시아가 에너지 시설에 대한 공습을 줄인 건 맞다면서도 그러나 주목했으면 하는 사실은 러시아가 공습 횟수를 줄이지 않았으며 에너지 시설 대신 다른 민간 기반 시설을 공격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최근 러시아 편에 서서 참전한 중국 국적자 포로를 생포했다며 영상을 공개한 이후 연일 중국의 참전 의혹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러시아와 중국은 강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스티븐 위트코프 미 대통령 중동 특사의 최근 우크라이나 국경 관련 발언에 대해서도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젤렌스키는 매우 위험하다. 왜냐하면 의도적인지 무의식적인지는 모르겠지만 위트코프 특사가 러시아의 주장을 퍼뜨리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나는 그가 우크라이나 영토에 관해 논의할 권한이 있다고 보지 않는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위트코프 특사는 지난 14일 미 팍스뉴스하고의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 전 평화협상 타결 여부가 도네츠크, 루안스크, 자포리자, 헤르손, 크림반도 등 소위 5개 영토에 달려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이들 5개 지역은 러시아가 평화협상을 통해 영유권을 인정받고 싶어하는 우크라이나 영토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로이터는 2014년 강제 병합한 크림반도를 제외한 나머지 4개 지역은 아직 러시아가 완전히 통제하지 못하고 있다고 짚었습니다. 한편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미국과 자국 광물 자원 개발 협력에 관한 의향서 그러니까 MOI를 온라인상으로 체결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는 미국 측이 광물 협정 관련 포괄적 합의가 타결되기 전에 MOI에 먼저 서명하자고 제안했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이 친이란 성향의 예멘 후티 반군에 대해서 또다시 대대적인 공습에 나섰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현지 시간으로 17일 후티 반군은 이날 자신들이 운영하는 알마시라 TV를 통해서 미국이 예멘 서부 홍해 연안의 라스이사 항구를 폭격해서 최소 38명이 숨지고 102명이 부상했다고 주장했다면서 이번 공습은 미국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후티에 대한 공격을 시작한 이래로 가장 치명적인 것으로 평가된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미군의 중부사령부는 X를 통해서 이번 공격이 후티 반군에 대한 연료 공급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이번 공격의 목적은 동포들을 착취하고 고통을 가하는 후티 반군의 경제적 원천을 약화시키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라스이사 항에는 대형 유류탱크와 정유시설 등이 있습니다. 미군 측은 다만 인명피해에 관해서는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후티 반군은 2023년 가자 전쟁이 발발한 이후에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를 지원한다는 명분으로 홍해를 지나는 이스라엘과 서방의 선박들을 공격해 왔습니다. 미국은 지난 3월 후티 반군을 해외 테러 조직으로 지정하고 후티에 대한 대규모 공격에 나선 바 있습니다. 화이트타임스 국제정세 분석의 주부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